네, 이번에는 그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입니다. 토드 부크홀츠의 책이고요. 우리는 충성 없는 전쟁을 매일 매순간 치르고 있죠. 경제전쟁이죠. 과거에 비해 진화론적으로 보아도 네 발로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음에도 더욱 가혹한 전쟁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나아가고 있으나 왜 부의 양극화는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게 하고 상대적 빈곤은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정량 행복과 관련한 문제는 경제적 영역을 포기하고 철학적 영역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지 정말 어렵습니다. 죽은 경제학자들을 살려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오늘의 경제 문제를 그들의 해안을 빌려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1989년 초판 이래 2007년 개정판으로 저자의 풍성한 경제적 지식과 화려한 입담의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경제학 거장들의 삶과 그들의 학문 세계를 살펴봄으로써 대강의 경제 이론도 배우고 현실의 문제점을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영미권 경제학자들과 미국과 유럽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 관련 기념비적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경제학의 담담함과 답답함과 현실 문제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줄 만한 정도의 가치를 지녔는지는 의문입니다. 네. 그만큼 경제 문제는 그 어떤 경제학 이론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애덤 스미스로부터 로버트 루카스까지 300여 년 동안의 경제학과 경제사상사의 흐름을 꿰뚫습니다. 출간 시기상 2008년 미국 경제 위기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자의 판단이나 평가가 매우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가르쳐주지 않는 대신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이해시킴으로 올바른 판단을 유도할 뿐이죠. 수많은 예측과 그에 따른 정책이 난무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있게 성공시킬 수 있는 확신은 없습니다. 잘못 예측하거나 실패로 결론이 나는 정책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한순간의 결정이 절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죠. 경제정책도 유행을 탑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문제는 비슷해도 정답은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대 경제학을 태동시킨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증거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케인스는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인구론으로 공포를 자아낸 멜서스,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한 데이비드 리카도, 공리주의의 존 스튜어트 밀, 그 다음에 한계 효용을 바탕으로 한 미시적 경제학의 엘프리드 마셜, 경제학을 제도 문제로 확장한 소스타인 베블런, 케인스를 비판한 통화주의자 밀턴 프리드먼, 특수이익 집단과 관료주의를 비판한 제임스 뷰캐넌, 합리적 인간을 모델로 기존의 모든 경제학 이론을 무기력화한 합리적 기대 이론가들, 경제학과 심리학을 접목한 행동경제학 등을 상세하게 책은 설명합니다. 자본주의의 몰락을 예견하고 비운의 혁명가이자 경제학가의 이단아인 칼 마르크스의 삶과 꿈도 빠질 수는 없었겠죠. 경제학자는 수학자이며 역사가이어야 하고 동시에 정치가와 철학자이어야 한다는 케인스의 말처럼 경제학은 한 나라의 거의 모든 학문과 밀접한 연관을 맺습니다. 경제학과 현실 세계를 잇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는 누가 뭐래도 정치이죠. 20세기 이전까지 경제학은 독립된 학문이 아니었고 정치-경제학으로 불렸습니다. 엘피리드 마셜이 경제학을 벨기에의 독립된 학문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 1903년에나 가서야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과가 개설됩니다. 경제학의 창시자로 볼 수 있는 애덤 스미스는 글래스고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도덕 감정론으로 명성을 얻은 후 국부론을 통해 시장과 경제학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준 애덤 스미스는 과학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지적 뿌리는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었으나 오늘날의 보수주의와 궁합이 맞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스미스는 경제학을 배우거나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대학을 넘어 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법률 강의 시간에 현란한 경제학 지식을 풀어헤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잘 살고 싶어하고 남과 거래를 원하며
이기심은 이타심 등 다른 정신보다 앞선다고 말합니다. 선한 인간성은 완전한 자유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가동해 사회 전체를 번성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 분업은 숙련도를 높이고 시간을 절약시켜 시장을 확대하고 지역 간 교역관계를 맺음으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킵니다. 그렇다고 부자들을 옹호하거나 변론하지는 않았고 상인들의 동기는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상인들에 대한 많은 비판을 가하기도 합니다. 자유시장을 옹호하면서도 걸림돌을 알았고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했죠. 애덤 스미스가 오늘에 살았다면 과연 오늘의 이런 그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장악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참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인구론의 저자 멜서스는 영국 최초의 정치경제학 교수였습니다. 인구 과잉으로 미래는 사회적 소외와 붕괴를 맞을 것이라는 예측은 당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죠. 인구는 기하급수적,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따라갈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의학발전, 농업혁명, 산업혁명 등 시장 신호나 인간의 노력을 간과한 예측이었죠. 기회비용이 낮은 쪽으로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비교 우위론을 주장한 리카도는 자유무역의 화신이었습니다. 명쾌한 두뇌와 실용적 지식을 겸비한 그는 주식 투자로도 수백만 파운드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저개발 국가들에게 경기 침체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말했고 멜서스와 친한 만큼 인구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오류도 범했습니다. 경제학과 자본주의의 윤리적 기초에 대해 껄끄러운 문제를 제기한 밀은 아버지의 강압적인 조기 교육의 어린 시절을 잃으며 16세의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 행복을 주장한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에 빠집니다. 18세기 합리주의의 절망감을 느끼고 낭만주의자로 변신했다가 다시 공리주의자로 돌아온 그는 실증적인 것과 기본적인 것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플라톤 철학의 미덕을 받아들여 공리주의를 발전시킵니다. 뉴진세는 우려를 무시하고 비례세를 걷되 가난한 이들은 제외해야 하고 상속세는 엄격히 걷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혁명가이자 경제학계의 이단화로 볼 수 있는 마르크스는 자원 부족, 이기심 및 팽배, 사회 악의 존재 등의 문제로 가득 찬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지도 모르는 꿈과 사상을 펼칩니다. 종교를 비판하고 해결 철학이 심취하여 변증법을 수용하고 유물론을 결합시켰습니다. 공산당 선언 이후 자본주의의 해부학인 자본론을 출간함으로 20세기에 최대한의 영향을 미쳤지만 그의 사상을 제대로 구현한 나라는 하나도 없고 선량한 사람들을 매혹시킨 사악한 독재 국가만을 등장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경제학이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며 케인스, 피구, 로빈슨 등을 길러낸 마셜은 가장 명확하고 포괄적인 분석을 경제학에 접목시킵니다. 언제나 한계 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한계주의는 경제학의 진화론이며 미시경제학 발전의 토대를 쌓았습니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을 반박하며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는 노동만이 아닌 고용자, 관리자, 자본의 공동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탄력성의 개념을 새롭게 가다듬어 이론과 현실의 통합을 모색했고요. 경제학 정의를 법, 도덕, 패션, 철학 등으로 확장시킨 베블런은 겔브레이스 등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과시적 소비가 적용되는 상품은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면 수요가 떨어진다는 베블런 효과의 장본입니다. 완전 고용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소비와 투자, 즉 유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케인스는 날카롭고 투명한 지성을 소유하고 진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믿음을 소유한 경제학가의 구세주로 등장합니다. 민간 경제는 완전 고용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과 정부 지출은 경제를 자극해 완전 고용과 불안정 고용의 틈을 메울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케인스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고전파 경제학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유효 수요 이론, 승수 이론 등을 만들었고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가 케인스주의자들의 온상이 되는 등 경제학의 거장인 케인스는 미국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대규모 공공부문 지출 프로그램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케인스주의자들의 반기를 든 통화주의자의 창시자는 프리드먼입니다. 정부는 대개 훌륭한 운전사가 되지 못하고 경제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는 재정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통화주의자들의 케인스 모델 비판의 요지입니다. 현재의 두 학파의 대결은 무승부일까요? 정치는 곧 비즈니스라고 외친 공동정책학파와 그것의 창시자 뷰캐넌은 정치를 경제학의 도구를 이용해 분석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정치는 일종의 경제적 행위인 것이죠. 특수이익 집단의 활개와 일반 대중들의 합리적 무관심으로 규제를 당하는 이들이 규제자들을 사로잡는 포획 이론을 설명합니다. 정부의 부양책이나 긴축정책은 경제에 별다른 자극이나 해를 주지 않는다는 새 고전파 경제학자들인 합리적 기대이론 학파는 너무 이상적 모델로서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모든 시장은 완전하고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경제적 결정을 내린다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오랜 습관에 의존하고 합리적 기대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생각대로 민첩하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학은 수학이나 물리학 등의 학문보다 훨씬 어려워 보입니다. 죽은 경제학의 대가들을 불러 그들의 지혜를 빌려보려 했으나 역시 뾰족한 수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너무 거대해져서 한눈에 파악하기는 더 어렵게 됐습니다. 어차피 불확실한 세상이라면 그 불확실성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불확실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연구해야 하죠. 경제 사상사의 맥락을 잡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도 한 치 앞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기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 대국에 둘러싸여 선진국의 문턱에서 진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또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에 진입한 이런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퓰리즘을 표방하고 한 표를 구걸하는 정치꾼,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뻔뻔한 행태를 보여도 지연과 학연과 이념으로 또 표를 던져주는 선량한 국민들, 우리 주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꽤 많이 팔린 책이고요. 또 2023년에는 30주년 기념판까지 나왔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경제학에 대해서 빛나는 아이디어를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죽은 경제학자들의 들이 표방한 그런 이론들을 통해서 앞을 얼마나 내다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되겠죠. 토드 부크홀츠의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